안녕하세요. 메이크센스입니다. 요즘 각종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보면 개발자들 안에서도 일종의 인플루언서 문화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 안에서도 자주 이름이 거론되고 그분들의 글이 공유되는 그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몇 분 계시거든요. 저는 개발자의 어떤 인플루언서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문화나 기술 공유 트렌드가 사실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로부터 더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직무가 전망이 밝은 편이고 그 직무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하고 어떤 툴을 다뤄야 하는지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정보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상 유명한 개발자분들의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 혹은 소스코드를 확인하다 보면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 많은 툴을 다 다루어 보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까? 마치 하나의 잘 작성된 논문을 보는 것처럼 기술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글들을 보면 사실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의욕이 넘치다가도 금세 기가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더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시작하기에 엄두도 안 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발자라는 것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토니 스타크가 되어서 자비스 정도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와 관련된 지난 영상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잡부처럼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근무하면서 같은 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데이터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웹 개발을 하다가 오셨거나 DBA를 하다가 오셨거나 아니면 아예 개발 파트가 아닌 기획 쪽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직무를 변경하자마자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일까요? 간혹 프로그램을 짜라고 했더니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 오시는 일부 천재적인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고 조금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데이터를 홀랑 날려먹기도 하고 서버가 뻗어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종 시행착오와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10년 넘게 근무하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지금도 자기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할 때 가이드 문서를 다시 찾아가면서 유사한 아키텍처의 레퍼런스를 조사하고 스크립트를 하나씩 개발하면서 잘 되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테스트해보고 발견되는 오류와 예외를 처리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버의 스펙을 또다시 조정하기도 하고 최적화를 위해서 코드를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분들이 그 회사에 혹은 그 팀에 토니 스타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분들 혹은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에게 갑자기 회사에서 어플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툴을 써야 하고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툴은 어떤 언어를 지원하는지 검색하고 주변에 물어보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씩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처음 SQL이나 파이썬을 배울 때 버벅거렸던 것처럼요. 처음 하둡이나 AWS를 공부할 때 한숨 푹푹 쉬면서 했던 것처럼요. 개발자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꼭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자주 거론되는 탑티어의 그 몇몇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회사가 있고 그 다양한 회사에는 또 좋은 문화와 근무 환경을 갖춘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만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개발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들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저도 오래 회사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쫓아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디서든 실력과 경험을 조금씩 쌓다 보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직제의가 들어온다거나 양질의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실력이 늘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급여를 올려주는 등 처우 개선을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의 급여에 대한 얘기를 나눈 영상에서도 1년에 두세 차례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되었을 때에도 계속 나눠주면 연봉을 높여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던 것처럼 결국 열심히 하고 내 가치를 높이다 보면 그 보상이 따라오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개발자라는 직업을 너무 어렵게 느끼고 그 가능성의 시야를 좁게 설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누군가 여러분을 토니 스타크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많은 얘기 나누고 어려운 점들 있으면 또 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 센스였습니다.